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지검 형사 6부가 7월 28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단비가 내릴 때 기쁨이 있듯이 신천지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이 네. 소식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고 재판 과정까지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큰 기대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검찰이 어떤 사유로 이만희 교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가요? 총 3가지 혐의입니다. 첫째, 지난 2월 방역당국의 그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 명단이나 시설 현황, 그리고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 업무를 방해한 행위. 둘째,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 상당의 그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그중에 6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셋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 행사를 강행한 혐의입니다. 네, 신천지 만국회의 때 체육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신도 수천여 명을 동원해서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19년 9월 11일에 경기도청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은 신천지 이장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 HWPL의 만국회의 행사에 대해 대관 취소를 결정합니다. 네. 신천지 측은 행사 전날인 17일 밤부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하고 18일에 만국회의 행사를 강행을 합니다. 네. 이단 신천지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무단으로 점거해 만국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청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이 경기장 대관 허가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거해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신천지의 무단 점거는 행사 전날인 17일 밤부터 진행됐습니다. 음향 장비와 무대 장치를 설치하고 식수와 행사 물품을 경기장 안으로 반입했습니다. 행사 당일 오전 경기장 바깥엔 정장을 입은 경호위원들이 약 5m 간격으로 배치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수많은 신천지 신도가 이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관중석에 자리를 잡았고 흰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청년들이 줄지어 입장합니다. 20일에 이만희 교주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대관부로 지시가 사실이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해서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사당국과 이만희 교주와의 이 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만희 교주와 수사당국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동안 이만희 교주는 고소하기도 하고 또 고소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보통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96년에 발간한 영액자료 56쪽에 보면 그 자신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을 땅의 법으로 고소하는 것은 천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네.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의 법으로 고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인에 비하면 이만희 교주는 고소 경험이 많습니다. 네. 2009년에 수원지검에 옥탑방 고양이 사건이라는 영상을 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13명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네. 2009년 옥탑방 고양이 사건 어떤 사건인데 명예훼손 혐의로 13명을 고소한 거예요? 지금도 그 영상물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네. 내용물을 보면 검은 고양이 네로가 BGM으로 이렇게 깔리죠. 그리고 동사힐이라고 하는 그 만나식당에 술에 취한 지체 높은 한 사람이 모두 잠든 시각에 네. 옥탑방에 올라가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그 옥탑방 아래층에 잠을 자던 어떤 자매는 왜 놀랐을까 하는 이런 자막들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들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신천지 측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수원지검은 그 교주 이모 씨의 실명은 거론되었지만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술 취한 남자가 밤에 여자가 기거하는 옥탑방에 올라갔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하지 않았고 무슨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특정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 사건의 진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신도들은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들을 지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3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을 본인들에게 자기들은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옥탑방 고양이 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MBC PD 수첩 동영상 신천지 탈퇴자들의 경험담 그리고 신천지를 탈퇴한 여성 간증 동영상을 정확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인다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과거에 첫 장막 성전 시절부터 고소 고발을 자주 합니다. 그 첫 장막 성전은 1대 교주가 유인구고 네. 제2대 교주가 유재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만희 교주가 68년부터 71년까지 약 3년간 그 신도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고소 고발의 확인 사안을 토대로 보면 1971년 수사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71년 이만희 교주가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공개된 것은 두 건인데요. 하나는 1971년 2월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첫 장막 성전에서 7천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미카엘 김모 씨와 그의 5명을 폭력 행위로 고소합니다. 네. 안양경찰서에서 수사해 71년 2월 2일에 서울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이만희 교주가 71년 3월 15일 경기도 경찰국 감찰계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김모 씨 외 2명의 폭행당한 사실과 71년 1월 12일에 남모 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눈여겨볼 인물이 남모 씨입니다. 남모 씨는 장막성전 7천사 중 그 여성으로 알려진 김모 여인의 양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자신이 한때 소속으로 활동했던 장막성전 사람들과 법적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막성전의 2대 교주인 유재열 씨와도 고소고발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만희 교주는 97년에 발간한 신천지 발전사에서 이방 침노자들에 의해 1980년 10월 27일에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방 침노자들로 불리는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목회자들 또는 오평호 씨가 이만희 교주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사실 고소할 뚜렷한 이유가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재열 교주의 고소가 있었고 그로 인해 구속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역으로 이만희 교주가 스승 유재열 교주를 고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 그 최근 유재열 씨는 이만희 교주에 대해 언급하면서 장막성전에 3년 정도 있었고 서로 고소 고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간에 1975년 9월 6일에 그 유재열 교주가 구속된 사건이 그 이만희 교주에 의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사건을 네. 담당했던 김모 검사도 고소인 가운데 이만희 교주는 없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장막성전의 2대 교주인 유재열 씨, 그렇다면 1975년 9월 6일에 누구의 고소로 구속된 건가요? 지금은 고인이 된 홍종효 씨입니다. 한때 신천지에서 두 증인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홍종효 씨는 1968년 9월에 경북 대구에서 과천면 막계 1위에 입주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장소가 제2대 교주인 유재열 씨가 있는 장막성전 그곳입니다. 네. 자신은 장막성전 7천사 가운데 한 명인 김모 여인의 주선으로 바구니 제조 공장을 운영하게 됐으며 네. 1974년 7월 25일에 서울 영등포 지청에 운영하던 바구니 공장의 운영권을 유재열 교주에게 강제로 빼앗겼다는 그 취지로 유재열 교주와 임모 씨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네. 홍종효 씨가 운영하던 공장이
비닐 공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 알려져 있고 네. 홍종효 씨가 직접 자필로 쓴 진정서를 보면 바구니 공장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한 이런 고소건만 해도 정말 여러 건인데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고소 고발로 얽혀 있는데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 2003년도에 진용식 목사님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네. 진용식 목사님 하면 현재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대표 회장이신데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어떤 내용인 거예요? 신천지에서 발간한 그 도서 성도와 천국 비밀 계시를 그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한 사실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이런 네. 소송을 제기하죠. 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결론이 났나요? 법원에서는 원고 이만희 교주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네. 신천지에서 발간한 도서 성도와 천국 그리고 천국 비밀 계시를 복제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총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출판물들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손해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살펴볼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 이만희 교주 부담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네. 이단 사이다 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이 소식과 이만희 교주와 연관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건강 문제로 지난번 수사가 중단된 일도 있었고 이 검찰이 이번에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꽤 고심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90세의 고령인지라 건강에 대해 좀 심사숙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영장 청구를 그래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만희 교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이 또 심사숙고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단 사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